저임금의 고금리에 2030들의 경제상황이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막막해 하다가 본의 아니게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신용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씁쓸하죠. 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엉청망청거리고 술값으로 탕진하고 비투하고 연끌하고 코인 하느라고 빚진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씁쓸한 경우죠. 누군가는 해외여행 가고 렌트카 빌리고 오마카세 즐기고 인스타 인증하면서 탕진하는 이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안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은 20대라도 힘든 일, 더러운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빚에 굴려서 벌어난답니다. 그리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흉내내고 뭐 까불고 이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 뉴스에서는 200만원, 210만원 월급 받아서 190만원 쓰고 남는 게 20만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씁쓸하죠. 정말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능력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비가 나가는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납득하기 어렵죠.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뭐냐? 정말 땀 흘리고 악착같이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은 어떻게 되냐? 빚에 굴려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의 절반이 2030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수천만의 빚에 허덕인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2년 사이에 빚이 2배가 늘었다.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 돌려받기 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2% 대안 대출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 다 당해가지고 1,500만원의 빚까지 추가로 줬다는데 좀 황당하죠. 막막합니다. 아니 빚이 1,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2년 사이에 3,200이 됩니까?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뭐 1,000만원의 빚을 어떻게 못한다. 과연 정말로 그 1,000만원의 빚이 그 사람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릴 정도로 큰 거였나. 어쩌면 빚 1,000만원보다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안일하거나 너무 좀 불성실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고 엄청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생각들을. 돈이 부족하면 아껴 써야 되는 거고요. 수입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악착같이 더 벌어야죠. 노가다도 할 수 있고요. 각종 일할 곳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뭐 돈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빚을 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이 몇이나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님 병원비나 병수발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빚을 졌다. 그러면 좀 씁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 또한 자신의 부모기 때문에 책임져야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빚을 졌다라고 해도 그 빚은 악착같이 갚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애쓰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빚 안 져봤으니까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또한 그 빚의 굴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요. 뭐 저도 20대 때 찜질방에서 살아봤고 돈 없어가지고 월세 20만원 없어가지고 찜질방에서 일하고 자고 밤새도록 일하고 해본 기억이 있고요. 미친듯이 밤에 잠 안 자고 일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빚 없이
사치 안 부리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빚 때문에 힘들어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세상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 매일같이 쪼여오는 그런 압박감,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며 살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죠. 감히 말씀드리건대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승용 씨의 책이 있습니다. 책 찾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갚을 수 있다고. 책임지면 가능하다라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사회에 나올 때부터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쵸? 빚을 지게끔 이 사회가 만들어가지고 어쩌면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빚을 조심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이놈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놈의 빚을 저렇게 쉽게 내게끔 만들어주냐라는 거죠. 비대면 대출이 너무도 쉽고 쉬운 카드를 아무에게나 발급해주니까 이 모양인 거죠.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싶은 거죠. 참 사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20살 넘었으면 본인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빚을 갚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다. 사는 게 안 쉽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빚지게 되면 병원비 들어가면 인생이 금방 빚쟁이로 전락하는 것도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빚을 안 갚을 수 있냐?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빚 갚으면서 저축하고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하고 정말 잘 지내려고 하면 정말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가 아니라 또 일부의 청년들은 비투하고 연끌하고 까불다가 그렇게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씁쓸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돌보다 보니 빚을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분의 사례는 좀 씁쓸하긴 합니다.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빚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대체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체로는 빚을 진 건 그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28세의 한 씨는 예외죠. 예외. 이분에게 인생을 잘못 살았다. 너 왜 빚 잘못 졌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제가 말하는 그 대체로는 연끌하고 비투하고 흥청망청거리다가 빚을 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정말 앞으로 큰 소음료를 내고 오랫동안 그 빚을 갚으면서 허덕이며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가족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빚을 낸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견뎌낼 거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빚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해서 다 갚아내고 잘 털어낼 수 있는 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